예, 오늘 그 고택에서 듣는 인문학 강좌 170번째인데요. 본래 태평양 제국주의 2를 듣고자 했으나 선생님 건강상 저희가 9월 달로 일단 조정을 하고, 오늘은 제가 인간 세상 걸나는 사람 노릇 세 번째로 그동안의 강좌 중에서 어떤 문제적 장면들을 짚어보면서 왜 지금 인문학인가를 얘기하고 또 말 나눴으면 합니다. 저는 연구공간 파르케날의 이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저희 이제 인문학이라는 것이 참 범주가 넓습니다. 문학, 역사, 예술, 철학, 말과 글 등인데,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때론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범주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모셔서 배움을 여쭙고 싶은 선생님들이 참 다방면에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인문학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난달에 변용익 선생님 모시고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님이신데, 그 광박한 우주 창백한 푸른 점 이런 주제로 강좌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란 게 여기서 아웅다웅하지만 멀리 지구를 떠나고 해서 광박한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 지구는 한 점, 한 톨 먼지 같은 그 한 톨 먼지 같은 그 점 안에서 아웅다웅하는 것을 쳐다보는, 그래서 이공계통이지만 참 다분히 인문학적 심성이 깊은 그런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반응은 지금 상관없죠. 네. 또 범주가 넓어서 또 때론 곤란한 점도 있는데, 그 곤란한 점을 오늘 그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왜 저런 대화 상대도 아닌 오히려 토벌 대상인 자들을 부르나 하는, 또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 인연을 맺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나, 그런 핀잔들도 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연구공간 파르케날의 고택에서 듣는 인문학 강좌는 일단 사람 말을 할 줄 알면은 누구든 모셔서 일단 들어보자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오가는 말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이 쭉정이고 어떤 것이 알맹인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오늘이 170번째니까 169개의 강좌가 지나갔는데요. 그 강좌들 중에서 몇 장면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문학 강좌를 마련하면서 가장 이것이 바로 인문학을 해야 될 이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 8월 달에 마련하는 대화 꼭지입니다. 이 대화는 서로 어떤 상반된 시각을 가진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일단 듣고, 그 다음에 격식 없이 무제한 얘기를 나누는, 무제한 토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 저희 강좌가 지금 올해 15년 차인데 강좌하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떤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때는 저는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게 발전의 계기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대화 꼭지가 만들어지는 계기도 그런 난관에서 만들어졌는데요. 2012년, 물론 2011년도 8월 달에 시범적으로 하고 2012년 1일부터 본격적으로 매달 한 번씩 강좌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2012년에는 이런 대화 꼭지를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강좌 2012년 5월 달
그러니까 5번째 강좌에 모신 우리 한겨레 초대 편집국장이신 성유보 선생님 강좌가 아까 오시던 우리 마을 동호서당 한 400년 된 서당이 있습니다. 그 동호서당에서 이제 마련했습니다. 사실 성유보 선생님은 제가 2009년 6월 달에 낙향하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저희 매년 봄, 가을에 지리산에 가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언론 한 10명이 이제 모임의 그 회원이었는데요. 주로 이제 언론 계통에 있는 분들이 많았고, 그 중에 이제 성유보 선생님도 한 분이셨고, 그래서 2009년 6월 달에 제가 가족들하고 낙향을 한다고 하니까, 성유보 선생님도, 그러면 나도, 원고를 정리하고 글을 쓰고 싶다. 어디 그 조용한 빈집 없나 해가지고, 선생님 빈집 맞습니다. 제가 빈집 마련해 놓을 테니까, 조용히 글 정리하시지요 하면서, 다만 저희가 선생님 모시니까 차례를 한번 마련할 테니까 한번 이런 주제로 말씀 좀 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주제를 청한 것이 진정한 관용을 가져오는 진정한 말, 이런 주제였습니다. 성유보 선생님은 물론 이제 당신 본인이 정치학을 전공하셨지만 일생 언론인으로 살아오신 분인데, 언론인으로 보는 그 관용, 또 진정한 말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쭤듣고자 했습니다. 일종의 그 똘레랑스인데요. 이제 이 선생님 강좌가 2012년 5월 26일 날 동호서당에서 있었고, 한 5일쯤 뒤에 마을 어르신들께서 저를 이제 불러내셨습니다. 이완너 나와봐라. 그래서 이제 그 정자가 그 서당 옆에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목 밑에 갔더니 어르신 이제 한 5분이 모여 계시면서, 너 앉아라 그러시더니, 이완 너 왜 빨갱이를 데려와서 이런 강좌를 하냐, 서당에서. 이완 너도 빨갱이 아니냐, 그러셨습니다. 참 좀 안담하죠.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이제 뭐 반론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또 얘기가 더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 해서, 그러면 어떤 점을 빨갱이로 하셨는지를 이제 그 원고를 들고 가셔서 원고에 이제 밑줄을 몇 군데 쳐가지고 이거 보니까 빨갱이다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 그 성유보 선생님 강좌에서는 당시 이제 보수적인 분들, 또 중도적인 분들, 또 진보적인 분들이 꽤 많이 오셨었거든요. 바로 이 자리인데, 저희 강좌는 그 강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3시간 중에서 선생님께서 한 2시간 정도 강좌하시면 나머지 10시간은 반론이나 또는 더 보태주고 싶은 말씀이나 또는 이의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 뒤에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유보 선생님 강좌에 오신 분들 중에서 그 보수적인 분들도 또 진보적인 분들도 오늘 참 많은 공부가 됐다라고 하고 이제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고목 밑으로 불러내신 어르신들은 바깥에서 원고만 들고 가셔가지고 이제 원고만 보시고 이제 몇 군데 밑줄 쳐서 왔는데, 그 몇 군데가 지금 기억나는 게 한 3가지 정도인데, 첫째, 성유보 선생님은 그 동아일보 언론자유투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시면서 이 일종의 괘씸죄로 잡혀가서 고문도 당하고 하신 분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성유보 선생님이 이 강좌 있고 나서 한 3년, 4년 뒤에 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재심에서 무죄로 다시 재심이 판결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잡혀갈 때 그 법이 보안법이라는 것을 이제 끌고 와서 고문을 하고 했는데, 이 보안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지를 실체험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진짜 국가를 보안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은 이 법은 개폐해야 된다. 악법적인 요소가 많다. 국가보안법이란 그 단어 한마디가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일종의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하고, 프랑스 비시 정권 이후에 드골 정권하고 대조하면서, 이승만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물론, 북쪽에 김일성 정권도 신랄하게 비판을 동시에 했습니다. 분단 체계를 물어가지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을 비판한 이 대목이, 우리 어때 이 박사를. 그런데 두 번째로, 그분들한테 이제 논리가 설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성유보 선생님께서는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 활동을 하면서 이 언론,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얼마나 그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못하고, 요즘 곡학아세하는가를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다 조선일보를 구독하시는 분들인데, 조선일보를 비판하니까, 성유보 선생님을, 이거 빨갱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생각나는 거 세 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뭐 나름대로 그 하나하나에 반박을 하지 않고 적습니다. 그러면 빨갱이가 뭐고 파랭이가 뭔지를, 또 노랭이가 뭔지를 한번 제대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한번 침팀에서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한번 손도 잡아 봅시다. 라고 해서 말을 한 것이 이듬해 첫 번째 대화 꼭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듬해 꼭 같은 주제, 진정한 관용을 가져오는 진정한 말, 2라는 주제로 위천 수성대에 구연서원 관수루라고 하는 근사한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유보 선생님 다시 모시고 한겨레 신문, 조선일보 쪽에 김형국 선생님,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지냈던 김형국 선생님을 동시에 모셔가지고 똑같이 준비해 오신 말씀을 한 20분 정도 듣고 양쪽에, 그 다음에 어떤 조건 없는 무제한 자유 토론을 했습니다. 이게 구연성 관수로인데요. 관수가 이제 흐르는 물을 바라본다는 이제 정자인데, 참 근사한, 여기 아마 국가명성 38호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두 분 다 언론인계에 계셨고, 또 두 분 다, 성유보 선생님, 김영국 선생님 두 분 다 영남 출신입니다. 성유보 선생님은 경북 경산, 김영국 선생님은 경남 마산 출신이신데요. 그래서 또 대학교도 같은 학교 나오셨고, 그래서 익히 서로 안면이 있을 거다 했는데, 창의 이 고택의 인물 강좌 대화 첫 자리에서 서로 처음 보신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말을 좀 섞게 하려고, 이 대화 첫 자리 이후에 여기 저희 집으로 모셔서 같이 저녁도 드시고, 같이 주무시고 했는데, 냉랭한 벽이란 것을 제가 실체험한 첫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대화 꼭지를 마련해 준 것은 성유부 선생님이고, 또 성유부 선생님 강좌로 인한 마을 어르신들의 어떤 그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바로 빨갱이로 단정하던 그 어떤 난관이 만든 꼭지인데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서 대화에 듣고 대화에 참석했지만 그때 고목나무로 불러내셨던 그 어르신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지금 2012년이니까 이미 한 15년 전이죠. 그 어르신들 중에 한 두 분은 이제 세상을 떠셨고, 그 생각 그대로 가지신 채로 변화 없이, 그래서 한 분 이제 떠나고 계신데, 그 생각에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대화는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길을 가는 나그네의 두꺼운 외투를 벗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게 바람을 불어서 외투를 강제로 벗길 것인가, 또 따뜻한 햇볕을 쬐가지고 스스로 외투를 벗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통일에 대해서도 그 햇볕론과 강풍론, 어느 것이 적당한가를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여기가 위천의 황산마을에 있는 이 집도 통일원 장관을 했던 신도성, 예, 그 집 고택이었습니다. 집이 참 품이 있고 아마 문화재로 지정된 고택인데, 그 참 재밌는 것은 한부 선생님은 아들만 둘 키우시고 한부 선생님은 딸만 둘 키우시는데, 딸만 둘 키우다 보니까 햇빛 논자가 되더라라는 말씀도 하시고, 아들만 둘 키우니까 강풍 논자가 되더라. 물론 이거는 이제 가볍게 건넨 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는, 통일로 접근하는 어떤 시각이 강풍 논이냐 햇볕 논이냐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반전되고 하면서 어떤 지속되지 못하고 해서 결국 통일을 이뤄낸 독일의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통일 정책으로 꾸준히 갔던 그것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대화는 이때가 빨치산과 터벌대의 만남이란 것을 저희가 그 함양 마천 벽송사, 여기가 청운당이라고 하는 어떤 선방인데요. 여기서 했는데, 그야말로 이념, 이데올로기의 첨단에 섰던 양쪽 생존해 계신 어르신들을 한 자리에 모시려고 하니까 처음 참 방법도 어려웠고 진행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빨치산 터벌대 어르신 각 한 3분씩 해서 6분이 이제 오셨는데, 저는 여기 자리에 앉을 때 서로 어깨 나란히 해서 빨치산 어르신, 터벌대 어르신, 빨치산 어르신, 터벌대 어르신 나란히 어깨 해서 이제 앉았으면 하고 제가 이제 청을 드렸는데, 터벌대 어르신들은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뭐 그러지 그러셨는데, 이제 빨치산 어르신들이 절대 그렇게 앉을 수 없다. 우리 동지를 죽인 저들과 어떻게 앉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한쪽에 이제 터벌대 어르신이 앉으시고 반대쪽에 빨치산 어르신들이 앉으시고 하는 그런 자리 배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이제 제가 빨치산 토벌대 생존 어르신, 그야말로 그냥 우리 교과서에만 배우던, 책에서만 배우던 이념이 아니고, 바로 옆에서 살아 숨쉬는 이념을 한 자리 모시려고 하니까 참 분위기가 바짝 긴장되었고, 또 드문드문 그 보안과에서도 와서 이제 녹취를 하고 하는 걸 보고 했는데, 참, 지금도 이제 그 해방되고 나서 우리 81년째 여전히 식지 않는 냉전 구도지 않습니까? 그 처음 우리 대화 꼭지를 만들어준 계기도 나하고 생각이 드니까 바로 빨갱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에 이런 그 날선 그 서리빨 같은 어떤 냉전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물론 이제 이 자리에서 서로 말이 오고 가고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본인이 각자 지녀온 생각들을 토로하는, 특히 이제 빨치산 어르신 쪽은 거의 뭐 30여 년 정도 비선양 장기수로 계시다가 나온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거든요. 30여 년을 그냥 편하게 30여 년이 아니고 매일같이 전향 공작에 시달리고 구타당하고 거의 뭐 고문도 당하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분들은 더 마음속에 엉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같이 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시고, 이제 토벌대 어르신들은 좀 성자로서 여유가 있으시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을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송승학 선생님은 이 대화가 있고 나서 이때가 이제 우리 8월 달이었으니까 그 해 12월 달에 아주 엄청 추울 때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여기 주상 고제 넘어가는 고개인데 이 선생님 볼 수 있어? 해서 전화가 와서 이제 달려갔더니, 주상에서 이제 고제로 넘어가는 고제에서 무주로 넘어가는 빼제고개 앞에 있는 그 순두부집이 있거든요. 순두부집 앞에서 이제 저를 불러내셨는데, 이 송승호 선생님이 경남 사천 바닷가에 살고 계신데, 이 거창까지 조그만 스쿠터를 끌고 이제 오신 겁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랐죠. 그 만만한 거리가 아닌데, 또 그 추운 겨울날, 그 젊은 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추운데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 날씨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비가 끓을 때는 여기 막 맨발로 눈밭으로 뛰어다니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날 자기가 뛰어다녔던 어떤 전적지를 자기가 답사를 하고 있다. 글로 적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좀 그날, 이번에는 무주 쪽에 가면은 항상 자는 그 숙소가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돌방에 그 주인이 불을 안 떼놔가지고, 완전히 차 얼음장 같은 바위 위에서 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을 했는데, 한 2년 뒤에, 2년 뒤 한 봄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산소까지, 그 장지까지 가보고 하면서 참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어쨌든 양쪽 분의 어떤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대화 있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토벌대 어르신들이 이제 계시는 곳이 저기 함양 마천 쪽에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인사를 드리려고 갔더니, 나중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양쪽에 이제 얘기가 오갔다고, 이제 헤어지면서 토벌대 어르신들이, 빨치산 어르신들께, 어쨌든 건강히 오래 사시오. 이렇게 이제 인사를 건넸고,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아서 이런 말을 인사를 보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빨치산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이제 대꾸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참 고생 많았다는 그 고생이 이런 말이 이제 건넨다는 것이 참으로 뭉클했고, 물론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런 하나의 공간에 그 얼음장처럼 또는 서리발처럼 선 냉기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뭔가 좀 이렇게 무뎌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는 그런 바람도 가지는 자리였습니다. 요 꼬마는 이솔인데요. 요때가 2012년에 초등학교 1학년인가? 원래 대학교 들어갑니다. 미술대학교 들어가는 이솔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대화가 너무 긴장돼서 다시 한번 대화를 빨치산 터볼 때 대화를 해보자 해서 마련된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화인데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송승환 선생님은 2년 뒤가 아니고 그 다음 해구나 돌아가신 것이. 그 송승환 선생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빨치산 쪽에서는 최정범 선생님이라고 남원 쪽 그 지리산 비트에서 활동하셨던 남원 인민 6.25 때 그 대장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함양 마천 백송사인데 이 백송사가 그 인민군 야전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인민군 야전병원으로 많은 그 부상당한 빨치산 또 인민군 또 민간인 등등이 이제 거기서 심각 부상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부상받고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 토벌 때의 급습으로 아주 몰살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천 백송사에서 이런 그 빨치산 토벌 때의 대화 자리가 참 의미가 깊다 해서 마천 백송사에서 거듭하게 됐는데, 지금도 이제 좀 영적인 분이 와서 보면은 저희는 보지 못하지만 그분들 눈에는 이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머리 반날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다고 합니다. 참 비극적인 장소인데, 이 빨치산 토벌 때 이 두 번째 자리는 그 신동아 기자가 와가지고 한 11쪽에 되는 기사를 월간 신동아에 기사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자의 시각으로 했기 때문에 제 해석과는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은 부분도 있고, 그 기사는 저희 그 파르케날 연구공간 그 사랑방에 제가 링크 시켜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나름 또 이게 장면도 해석하는 또 이해하는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원 최정범 어르신도 한 이틀 뒤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한 분 두 분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이제 억지로 화해 자리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얘기도 듣고 자기 얘기도 하는 그런 어떤 대화 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어떤 대화는 어렵고요. 본인들이 일생 동안 가져온 어떤 나름의 신념이죠. 그 신념을 일단 토로하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좀 상대방 얘기도 듣고 또 내기도 하면서 주거니받거니 하는 건 대화로서 그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게 어떤 이제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하는 조금이라도 희망을 남겨주시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빨치산과 토벌대의 두 번째였습니다. 이 두 번째도 역시 제가 뭐 기대는 안 했지만 그런 대화가 술술 풀리지 않았고 역시 어떤 정오라는 것이 꽉 차 있는 그런 어떤 무거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빨치산과 토벌대의 후손들이 2세들이 한번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마련한 것이 정지아, 차현석 두 분이신데요. 이 정지아 작가는 이상문학상에서도 대상을 탔고 그 이후에 그 빨치산의 딸이라는 책으로서 유명한 이제 작가가 됐는데 나중에 차현석 씨는 그 토벌대장 차일혁 토벌대장의 뭐 정지아 작가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빨치산 활동을 했고 차현석 선생은 이제 어떤 연극 예술가신데 이분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차일혁 토벌대장이었습니다. 우리 토벌대장도 보면은 제가 볼 때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만주군, 관동군 등 일본군에 복무했던 군인들이 해방 이후에 토벌대장이 되었을 때는 이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서스럼 없이 학살에 나서는데 이제 또 이 차일혁 토벌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복군에서 독립군을 활동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이 토벌대가 되더라도 저 사람들은 나하고 이념이 좀 다르지만 같은 동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동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죽이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게 해서 어떤 전향해서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한 분은 작가, 한 분은 이제 연극 연출가로 둘 다 어떤 예술 계통에 있기 때문에 얘기가 두 분이 잘 풀렸습니다. 두 분은. 그래서 나중에 서로 뭐 연락처도 주면서 자주 만나자는 얘기도 하고 뭐 정지아 작가는 이제 글쓰기 열심히 해서 지금도 좋은 결과를 하고 있고 차현석 연출가도 좋은 연극으로 하는데 서로 이제 두 분이 얘기도 나누고 서로 하면서 어떤 영감이 작품에 녹아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어떤 대화 또는 화해까지 바른 건 너무 과분하고 이뤄내지 못했지만 그 후손들은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고 또 나와 다른 점을 발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대화는 이제 여섯 번째 대화는 이 당시는 이제 광장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그래서 이제 강정구 그 동국대학교 교수님하고 서경석 목사님이신데 서경석 목사님은 상당히 이제 보수 우파 쪽에 강정구 교수님은 진보 좌쪽에서 이제 아주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 광장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 해서 역시 구현상 관수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일단은 이제 도법스님께서 가운데서 이제 무게를 잘 잡아주십사 해서 제가 스님께 이제 청을 드렸고 스님께서 이제 오른쪽엔 우파, 왼쪽에는 좌파의 이제 양쪽 분을 얘기를 조절을 하면서 얘기를 듣고 또 얘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빨치산과 토벌대의 대화에서처럼 이
보수와 진보, 우와 좌의 어떤 대화도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3시간 정도의 그 짧은 자리로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뭐 너무 과하게 기대하는 것이고, 다만 이런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한 공간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어떤 조그만 파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도에 대해서 당시 이제 저쪽에서는 다케시마라고 그러고 우리는 독도라고 하는데, 이 독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때는 물론 이제 독도가 일본 땅이다 하는 교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접근법에 있어서 독도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역사적인 어떤 정의도 세우면서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 섬나라 일본과 어떤 그 관계에서 오히려 이 독도라는 섬이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더 상호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오히려 독도가 분쟁의 시작이 아니고 독도가 평화라고 하는 어떤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얘기로 서로 접근법이 다른 두 교수님과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거는 요 한옥이 들어가기 전에 그 위에 한옥 자리에 이렇게 큰 천막이 있었거든요. 그 천막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장소니까. 여기 이제 제가 판 것이고, 여기 한옥에 서 있는 자리에 이게 이제 돔 천막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전에는 제가 지리산, 득유산, 가산자 고택을 순회하면서 이제 했는데, 여기서 한 4계절을 한번 나보자 해가지고,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부터는 1월 강좌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저희가 한 공간에서 강좌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나가자 해서, 답사하면서 이제, 인문학 어떤 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쩌면 요 도움이 참 지금 보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여기도 참 중요한 선생님들 많이 다녀가셨거든요. 이 돔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께서 이웃 정의, 이웃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강좌를 했었는데, 그 사모님하고 같이 왔었는데 사모님이 그 한옥 온도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옥을 지으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그 아직 공사하는데 덜 끝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하토야마 유키오 선생이 지금 일본 여자 총리가 되면서 다시 이제 뭐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시각으로 가지고 계신지, 어떤 입장이신지 그 얘기 참 궁금하기도 하고, 다시 뵙고 싶은 분입니다. 참 그분이 여기서 강좌를 하면서도 이 끝에서 강좌 3시간 동안 계속 무릎을 꿇고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는데, 또 질의응답에서는 뭐 그런 말이 나오면은 일본에 가면 칼 맞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나 그런 거 두렵지 않다고 단호하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외유 내강 참 대단하신 분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어떤 강한 속내를 가지고 계신. 그 다음 대화는 우리 핵에 대해서 이 찬핵론자, 탄핵, 찬핵, 반핵, 탄핵 그러니까 이 탄핵이 생각나는데, 이 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희망인가 재앙인가라는 주제로 찬핵론자, 반핵론자 학자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걸 들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일단 반핵으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에 낡은 그 핵발전소를 폐쇄시킨 쪽으로 가다가 요즘은 또 약간 좀 뭔가 좀 기류가 달라진 듯한 그런 것도 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이 과연 우리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지속 가능한 생존 번영을 위해서 이 과연 핵이란 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보자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두 분이 열심히 찬핵으로 반핵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들만 이제 얘기를 했고, 물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것은 각지 이제 참가했던 분들이 해석하고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또 자료를 찾아보고 하면서 자기 입장을 정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 핵이라는 것이 참 핵이 없이 핵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 어떤 순환 가능한 그 자연에너지가 없을까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 대화는 그 민간인 학살이라는 것이 이념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바다 물속에서 또 골짜기 산속에서 그렇게 뭐 보도연맹으로 또는 좌익으로 또는 진보란 이름으로 또는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학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좌가 우를, 우가 좌를 이걸 떠나서 어떤 법적인 문명사회에서 문명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다는 이 어떤 동족의 비극.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우리 해방되고 나서 다들 그 어묵했던 일제 식민 통치를 견뎌온 사람들이 해방된 고국에서 해방된 동족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이 참 너무 어이없고 참담한 상황이라서 이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얘기를 나눠보자고 했던, 그래서 물에서 죽은 사람, 산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유적 회장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듣고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발수장과 터볼 때의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아는 교수님들께서 그 주제는 계속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가 어떤 이런 냉전에 의해서 휘둘려지지 않고 어떤 좌우가 서로의 어떤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나쁜 점을 이렇게 빼는 그런 좀 유연한 구도가 될 때까지는 이 주제는 계속 걸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두 분 선생님을 이제 모시고 예전에 신념이라는 주제를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치산 쪽의 어르신들도 또 터불대 쪽의 어르신들도 나름대로 어떤 마음속의 신념을 가지고 이 활동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고요. 저는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살아온 그런 길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상을 열어가는 어떤 계기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고현철 선생님과 강영주 선생님 두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강영주 선생님은 저 산청에 살고 계시는 토벌대 출신이신데도 허락을 하셨는데 강좌 전날 밤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못 가겠다고 하셔서 참 제가 이러면 너무 곤란한 상황이다.
다 알려졌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겠다는 멀리서 가까이 오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용이 변동이 되면은, 참 여러 가지가 곤란합니다 하고, 이제 강자 전화를 받은 것이 강자 전날 저녁이었고, 그 강자 날 아침 일찍 제가 또 이 산천까지, 찾아뵈었습니다. 예, 거리가 상당한데요. 그런데도 제가 설득을 결국 못했고, 결국 구현철 선생님 한 분만 모시고, 이 강영주 선생님은, 빨치산과 터블대의 대화 자체가 좀 이렇게, 좀 꺼려지는, 그래서 자리에, 나가기가 힘들어 하시는, 그 뭐 아마 자제분들도 좀 말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이렇게 어떤 장면만 담고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제 구현철 선생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오셔서 혼자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눴고요. 구현철 선생님은 지금 이 양산 신불산에서 이제 빨치산 활동을 하셨던 어르신입니다. 오늘 비서형 전기술을 꽤 하셨죠. 아마 한 20년 정도? 20년보다 회가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서 좀 다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작년 빨치산 터볼 때신데요. 이제 강영주 어르신께서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보지.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러면 저하고 약속하고 찾아뵀는데 이제는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도저히 가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태주 어르신이 또 터볼대 활동을 하시고 해서 문태주 어르신을 이런 자리가 있는데 와주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요청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리를 꺼리 하셔서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스님께 나중에 내일 구현철 선생님께 빨치산 출신 구현철 선생님께 여쭐 말씀들을 그대로 문태주 스님께도 그대로 여쭙고 그것을 녹취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대신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창 가막산에서 바라본 지리산인데요. 우리 대화가 좀 첨예하게 갈라지는 상반된 양쪽 시각을 한 자리에 모시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념적으로 갈라진 양쪽 분을 주로 이제 자리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우리처럼 열정적인 좌우가 부정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 긍정적으로 한때 섞이면서 우리 동력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묘안은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이제 구현철 선생님하고 김상원 선생님하고를 또 한 자리 모셔서 그땐 좋은 대화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이제 요 정도로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몇 가지 강좌 장면들을 좀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